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작은 형편없을지 몰라도 점점 나아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싸우는데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자주 마찰이 생길지 몰라도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관계 개선은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 처음 나아가는 단계가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조금의 변화를 체크하지 못하고 역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만 넘어가면 어느 순간 부부관계가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하루하루 티가 나지 않지만 계단식으로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결혼 생활이 좋아짐을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숨겨진 비밀 공식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뒤에서 하나씩 공개할게요. 4,0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부관계 이론을 만들어 9년째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평범한 부부로 변하게 되는 4가지 비밀을 오늘 공개하려고 해요. 오늘 내용들만 끝까지 보시고 이해하셔도 집에서 남편과 형식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결혼 생활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주 마찰이 있는 부부들은 남편에게 말 걸기 무섭죠. 무섭기보다는 말 걸면 싸울까봐 걱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을 확실하게 해줄 공동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 생활의 근간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 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뭘 해야 할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없어요. 뭔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하나를 설정하기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공동 목표를 고르기 전에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예요. 내가 아무리 결혼 목표에 대해 고민하더라도 남편과 고민하는 순간 그 목표는 날아갈 수 있거든요.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공동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 소통하다 보면 맨날 부정적으로만 말했던 상대가 예상보다 자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남편도 혹할 만한 여러 공동 목표들을 생각해뒀다가 대화에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대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하고 나면 결혼 생활에 명확한 주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공동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뜬구름 접듯이 내일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가능성 없는 생각은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혼 생활에서 설정 목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하고 나면 좀 더 정확히 결혼 생활의 뿌리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동 목표는 정했는데 서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어요. 여기서는 상대방의 장점 및 잘하는 것 위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점을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그것을 메꾼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주변을 돌아본다면 남편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남편도 결혼 생활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일걸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위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9년을 넘게 부부 관련 학습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배우자가 원하는 게 다를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자란 환경,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말들, 주변 친구로부터 배운 것들, 그 동네 문화, 내가 경험하고 숙지하게 된 것들, 본인에게만 쌓여져 있어요. 즉, 결혼 생활의 공동 목표를 자신은 쉽게 설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목표에 포인트를 두고 정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서 배우자와 대화를 한다면 얻어지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미션을 드리면 생각지도 못한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둘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적절한 공동 목표가 나와야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남편도 나와 같은 이 결혼 생활에서 공동 대표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남편이 납득하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회피해버리거나 무시한다면 기분만 나빠지게 되겠죠.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많이 지켜봤을 텐데요.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낚시, 운동, 게임 등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들을 대화 주제로 꺼내서 대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남편은 신나서 더 이야기하겠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아내와의 대화에서 이 즐거움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면 싸운다 라는 정보 입력값이 아내와 대화하면 즐겁다 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한마디로 자신과 같이 사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을 체크하여 부부 대화를 주제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워졌다면 다른 주제의 대화에서 남편은 아내를 한결 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겠죠? 이 사람은 나에 대해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왜 제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줘야 하죠?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죠. 남편이 알아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A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도 서로에 대해 계속 알아가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면 마찰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만들려면 상대방의 욕구를 잡아당길 수 있어야 해요. 상대방의 관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마지막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상황은 지속되실 거예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남편과의 불편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분들이 계시죠. 핵심 주제는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지쳐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저의 여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요. 남편과의 고민에서는 당장 해방될 수 있겠지만 그 묵혀둔 감정들은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더 쌓여져 갈 거예요. 그것을 알지만 당장 문제를 풀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척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지만 꼭 풀어야 돼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노력들이 이 사람에게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기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해온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잠깐의 노력만으로 상대방이 100% 달라질까요? 행복을 위한 자신감은 쭉 들고 가면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혼 생활의 공동 목표를 통해 남편과 나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방향성, 일관성에 대한 모든 답들이 쉽게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 목표가 없다면 잠깐 멈추시고 이 세 가지 것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결혼 생활을 왜 하는지. 두 번째, 나는 결혼 생활에서 하고 싶은 경험과 감정들은 무엇인지. 세 번째, 나는 남편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경험과 감정,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남편과 목표를 설정해 보면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하루살이 느낌으로 살아갔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한 목표와 세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남편과 적극적으로 달려가면서 개인이 아닌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서로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것은 행복보다는 엄청난 불행 그리고 지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부부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그 이후에 흔들리고 지속 가능하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성취와 공감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자신과 남편을 알맞게 세팅할 필요성이 있죠. 남편과 자신을 성장시킬 명분을 꼭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동 목표와 세부 목표 설정, 대화를 만드는 주제 선택, 평범한 부부로의 자신감 등을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나가신 분들과 다르게 결혼 생활을 개선해보고자 하는데 진심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혼생활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도 신혼생활일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켰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설레는 감정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항상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노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설렐 수밖에 없대요. 제가 부부관계 개선에 대해 9년간 해왔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힘든 부부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을 평범한 부부로 모두 만들자라며 여러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힘든 아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8년의 교직을 퇴직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닿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많은데 제가 꾸준하게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영상을 올리고 이것들을 보신다면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긍정의 메시지가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요.